라고 그래서 체감온도는 너무 아닌데 34도 정도 안 되고 31도가 되겠지. 우산 쓰고 왔죠. 우산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우산을 써요. 우리 그 환경 문제에 한번 신경 써야 되잖아요. 지금 오징어가 동해에서 잡는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다가 여러분들 사 먹는 오징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금징어 됐다가 이제 완벽하게 억징어 없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오징어는 이제 없어요. 원래 동해에서 오징어 배 다 띄우고 이 제주도에서도 오징어 배 있었거든요. 없어요. 오징어 아니야. 그리고 여름 되면 여러분들 몇 주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3주 그죠? 공부하는 게 힘든데 이 80% 정도 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오늘 빠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 들고 오늘 한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되겠지. 수업 들었는 거랑 안 들었는 거랑 계산력 차이 나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하지만 마음을 다 잡고 이제 다 끝나려면 2주, 3주만 더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이때가 제일 힘드니까 아침에 움직이지 않는 몸과 마음,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절대 움직이고 싶지 않은 몸과 마음을 아침에 딱 끄면 가볍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여름에 제주도 놀러 가고 그럴 거잖아요. 이제 제주도가 우리가 아열대 거의 이제 아열대 넘어서 열대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열대 상황이거든. 제주도 바다 안에 해녀들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원래 살던 그 생물들이 하나도 없이 싹 다 말라 흐트러졌다고 하잖아. 그 안에서. 그래서 제주도 바닷가 같은 데 갈 때 독성 동물에 대해서 약간 보고 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해파리는 당연하고 소잖아. 소는 해파리는 당연하고 그리고 해변에 약간 풍선처럼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풍선처럼 작은 것들이 있는데 약간 색깔이 있는 그런 벌레 내지는 요만한 풍선 같은 벌레 내지는 그 색깔이 짙은 오징어 그런 것들 있거든요. 색깔이 짙은 오징어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그 맹독성입니다. 근데 제주도 해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갈 때, 여러분들 놀러 갈 때 그런 거 이제 검색해갖고 눈에 다 익혀놓고요. 바다에 들어가면 해파리가 언제든지 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심각한데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의 확장이 오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못했다가 무신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환경 모델에 대해서 배워봤단 말이에요. 나이브 베이자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고 그 사례로 예를 들어 자율주행 사고 위험도 분류할 때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봤습니다. 이거는 그 장난감인데 얘가 꽤나 잘 맞춰요. 꽤나 잘 맞추는데 이제 얘가 20개 하는 장난감인데 한 3만 원?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지금 나도 아이를 아주 늦게 낳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고3? 고3이에요. 고3 쓰기도 전에 다시 산 아이크림은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15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3가지. 고3인데 우리 아이 어릴 때도
이게 있어가지고 그때 내가 4만 주고 실컷 썼는데 와, 얘가 디시즈 주를 써서 무슨 놈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10년 넘은 생각이죠. 지금도 나오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나오고요. 분류기를 썼는 우리나라의 아마 최초잖아요. 이게 음성 인식도 상당한 수준으로 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장난감 3만 원짜리 장난감을 샀는데 이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보통 음성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고 아이가 단어를 알아듣는데 한 단어당 주로 2만 번 학습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 학습이 2만 번 정도 학습했을 때 2,00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고 이게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으로 내가 인식 능력이 되려면 2만 번을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을 할 때 아이 관련한 로봇이나 아이 관련한 어떤 툴킷을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2만 번 이상 반복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실제로 엄청난 노동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20개를 항상 해주니까 새로운 말로 그리고 근데 얘가 이제 실제 써보면 지금 테스팅하는 게 사람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어른 음성 인식을 좀 잘해. 그리고 아이의 음성이 들어가면 이게 그 특질, 피처가 변하니까 아이의 음성 인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약간 에러가 나요. 아이는 또 따로 학습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개가 실제로 가능한 장난감이 있구나 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20개 타입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건 기니피그야 라고 최종 분류를 해내는 이러한 기법을 아주 유명한 결정 트리 기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Decision Tree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Decision Tree를 써서 결정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선택해야 돼.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제일 밑으로 가보면 샐러리가 5만 달러, 적어도 5만 달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업할 때 5만 달러면 지금 1,500원 못 가면 1,520원 못 가면 연봉 7,500이네. 억셉트 할 거예요. 연봉 7,500이면 당연히 간다 해야지. 당연히 가지. 하드웨어 계열을 할수록 학부 졸업하고 가면 연봉이 조금 높아요. 소프트웨어 계열을 할수록 연봉이 약간 낮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소프트웨어 계열은 연봉이 비슷하게 같이 증가해요. 그런데 하드웨어 계열은 어느 정도 지금 상당한 성장기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연구 능력만으로 성장하기에 약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많이 들어갈수록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약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조금 좁아지고 연봉도 거기에 따라 막 수직 상승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 사람 능력에 따라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이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연봉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학부 때는 배우는 게 좀 적잖아. 부족하니까 약간 소프트웨어는 학부 때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실제 연봉 참 이렇게 내보면. 자, 그래서 연봉 7,500 요즘 아마 하드웨어 계열 쪽은 연봉 5,0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조금 하다 보면 삼성 같은 데는 억대 연봉은 되죠. 그래서 5만 달러 이상이냐? Yes.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느냐를 이제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원해서 서울 계열을 갔어. 그러면 갔다 왔다를 가는 거를 1시간으로 생각하면 진짜 좋은 데 사는 거예요. 출근지가 참으로 1시간이야. 그럼 엄청 좋은 데 삽니다. 보통 수도권은 출퇴근하는데 가는데 2시간 이상 잡잖아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 상당한 수준의 금융감독원 이런 데 국장님도 새벽 6시에 나갑니다. 출근을. 국장이면 상무급 이상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그 강남에서 개포에서 차 몰고 언제 직장에 도착할지 모르니까 지하철 타거든. 근데 그 지하철이 9호선이 꽉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타면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타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얘는 이제 1시간 이내여야지만 내가 오퍼를 받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복지를 따져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그 잡을 억셉트 할 거냐 아니면 리젝트 할 거냐를 결정하는 형태. 그러니까 내가 이 잡 오퍼에 대해서 이 잡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거잖아. 얘를 내가 억셉트 하겠다라는 분류 혹은 얘를 이 잡 오퍼를 리젝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류인 거예요. 요 분류상에서 이런 트리 모양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결정을 하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정하는 직관적인 결정 방법이죠. 요거를 결정 트리 방법이다라고 해서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책에서 이거를 decision tree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책에 책 봅니까? 책 봐야 돼. 알겠죠? 책 봐야 돼요. 책 보세요. 내 자료는 여러분들이 졸업하자마자 다 어디 갖다 버릴 거예요. 근데 책은 갖다 버릴 수가 없어. 책 내가 봤던데, 그 다음 안 봤던데,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게 돼 있어. 공부 안 할 것 같죠? 공부 안 하면 연봉이 안 오르는데 공부해야지. 그래서 책을 계속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의 예제가 나오는데 우리 책은 디시즌 트리로 만드는데 이 레스토랑은 또 이제 통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야 되면
그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다. 어떤 친구들은 기다려야 되면 간다 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레스토랑에서 웨이팅을 할까 말까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는 게 우리 책의 예제예요. 레스토랑 웨이팅 분류할까 말까. 그 피처는 우리가 이전에 나이브 베이스 봤을 때 피처를 봤었잖아요. attribute 또는 variable이라고 해서 내가 보는 특질은 그 낚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무게, 밝기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레스토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질을 봐요? 보세요. alternate. 내가 다른 데 갈 데가 있나? 제주 같으면 거기 유럽이에요. 4시쯤 되면 문 닫아라. 그러면 이제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기다려야 돼. 근데 4시 다 와가. 그러면 이제 딴 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겠죠. 이거 액셉트 할 건지 리젝트 할 건지. 또 해서 알터넷이 있냐? 또는 배가 어느 정도 고프냐? 혹은 안에 손님이 몇 명이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레스토랑이냐? 와 관련된 이러한 레스토랑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 decision tree 우리가 보는 머신 러닝은 지금 supervised 머신 러닝이고 다 분류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이런 피처들이 있었죠? 아까 봤던 거 alternate 그 레스토랑이 있냐 아니면 배가 어느 정도 고프냐 또는 손님이 많냐 적냐 안에 아니면 없냐 아니면 풀 가득 찼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데이터가 X10이니까 12개 트레이닝 데이터를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면서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은 보니까 아웃풋이 웨이트 예스 노 웨이트 한다 하지 않는다에 이진